자, 봅시다. 함수 너와 최고차 한계수가 1인 4차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자, 첫 번째 조건은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일단은 너의 값이 존재한대. 일단 여기서 자연스럽게 좀 걱정돼야 되는 부분이 바로 fx가 0 되는 부분이죠. 왜냐면 저걸 갖다가 일단 식으로 한번 표현해봐. 그러면은 너에다가 gx 쓰고 fx는 식을 알고 있으니까 한번 대입해서 써볼게요. 요런 식으로 구성이 될 건데요. 일단 결국에 요 극한에서는 이 절대값이 가장 큰 주인공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실제로 우리가 저 친구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어떻게 생겨 먹었어요? 요렇게 생겨 먹었죠? 그래서 a가 1이 될 때는 이 좌극한과 우극한의 식이 좀 다르게 나오겠구나 라는 거를 눈치를 채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실전에선 조금 빠르게 써도 우리 공부하는 입장에서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자, a가 1이라고 해보자. 그러면은 1에서의 좌극한과 1에서의 우극한을 우리가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은 요 식을 갖다가 그대로 떼오시고 좌극한에서부터 볼게. 자, 1에서의 좌극한은 요 친구가 양수니까 절대값을 고지고대로 벗을 거고요. 1에서의 우극한에서는 요 친구가 이렇게 마이너스를 하나 달고 나올 거예요. 마이너스는 여기 맨 왼쪽에다가 써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시원하게 약분하고 값을 구해보면은 g의 1 마이너스가 나올 거고요. 여기 아래서도 시원하게 약분하고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g의 1 플러스가 나올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gx는 다항함수고요. 결국 다항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이죠?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이라는 거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는 말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면은 너무 당연하게도 어떤 임의의 x 값에 대해서 좌극한 함수값 우극한이 같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럼 너는 우리가 g1이라 쓸 수 있고 너도 마이너스 g1이라고 쓸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 극한 값이 존재한다는 거는 너랑 너가 같다는 거고, 그 말은 즉슨 G1이 0 돼야 된다라는 결론에 다다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결국에 마찬가지로 A가 2일 때도 똑같이 적용해 주시면은 G2도 0이 돼야겠다라는 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우리가 GX에 대한 식을 최고차 한계수가 1이니까 너 곱하기 2차식 이렇게 구성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요런 상황에서 그 남은 항이 두 개일 때 왜 2차로 묶어야 되는지도 말씀을 드렸죠. 얘가 실근을 가질 수도 있고 허근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갖다가 모두 생각하기 위해서 요런 식으로 식을 쓰는 게 옳다고 했어요. 일단 첫 번째 조건 해석하는 데는 다 이해가 됐을 거라 생각하고요. 한번 요 gx식만 갖고 가서 지울 거 지우고 두 번째 친구도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식도 봅시다. 일단 저도 요거 보고 처음에 고민했는데 생각해보니까 fx랑 gx에 대한 식을 내가 모두 알더라고. 자, 결국에 극한을 갖다가 조금은 딥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입을 해서 식으로서 가봐야 되는데요. 얘도 일단 한번 식으로 써볼게요.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자, gx 분의, 자, gx 빼기 fx를 갖다가 우리가 써보면은 결국에 어떻게 되냐, 너에서 너를 빼주고 요 공통인수로 묶어주면은 너 곱하기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 마이너스 1 요런 식으로 구성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결국에 절대값이 이렇게 씌워진 형태가 되는 거고,
자, 사실 여기서도 뭔가 좀 그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아까랑 유사하다라는 거를 눈치를 채 주셔야 돼요. 자, 만약에 여기서도 지금 절대값 안에 있는 너랑 너가 좀 눈에 띄잖아. 어?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절대값 안에 둘이 곱해져 있는 거는 이렇게 둘의 절대값의 곱으로 바꿔줘도 무방하죠. 어차피 절대값을 씌웠다는 거는 결과를 양수로 만들겠다라는 목적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줘도 괜찮다고요. 그러면은 요 관점에서 일단은 요 식을 갖다가 어떻게 바꿔볼 거냐면은 절대값을 여기다가 한번 씌우고 으쩌짜 곱하기 너에다가 씌운 거 이렇게 한번 쪼개볼게요. 그리고 결국에 요 친구 때문에 아까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A가 1일 때랑 2일 때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야 되는데, 자, 이번에는 요 분자에 요 친구도 있어서 이 친구도 좀 신경이 쓰이죠. 한번 이번에는 자, 얘가 X가 이제 1이랑 2에서 근을 갖지 않는다고 해볼게요. 너가 X는 1 또는 2에서 근을 갖지 않는 경우라고 해볼게요. 아, 또는이 아니라 그리고라고 할게요. 자, 그렇게 되면은 A가 1인 경우에 대해서 A가 1인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식을 갖다가 써볼 때 어떻게 돼요? 아까랑 마찬가지로 좌극한에서 우극한에서 요 절대값을 벗는 게 좀 양상이 달라질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아까 전에 저 친구 그린 거 생각해보자. x 빼기 1, x 빼기 2. 그러면은 1에서의 좌극한에서는 요 친구가 절대값을 고지것대로 벗을 거고요. 1에서 우극한에서는 마이너스를 달고 절대값을 벗겠죠?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불필요한 것들 약분했을 때 둘이 똑같으려면은 헉 이렇게 다 까고 나서 요 식이랑 요 식에다가 1 넣은 건데 지금 여기는 마이너스가 추가로 달려져 있어. 근데 이 친구가 너랑 너에서 근을 갖지 않는다면은 둘이 같을 수 있어 없어? 둘이 같을 수가 없단 말이죠. 아, 그럼 결국에 우리가 요 상황에서는 모순이 발생하고요. 결국에 요런 가정을 통해서 요 친구가 x는 1 또는 2에서 근을 갖는다. 즉 얘랑 똑같이 나온다 라고 생각해야 되고요. 얘를 전개해보면은 요렇게 나와요. 그죠? 그러면은 얘랑 얘를 비교함으로써 a가 마이너스 3이고 b가 3이라는 거를 우리가 구해줄 수 있고요. 사실 여기서 문제가 끝나는 게 조금 아쉬운데 원래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해줘야 되는 생각은 a가 마이너스 3이고 b가 3일 때 사실 어디까지 갔어야 돼? 지금 극한에서 되게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분모가 0이 되냐 0이 되지 않느냐, 이것도 사실은 원래 극한에서 되게 중요한 주제잖아. 그래서 a가 마이너스 3이고 b가 3일 때 이 친구를 관찰해 보면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 나와서 판별식이 음수구나. 그러면은 분모가 0 되는 값이 더 없겠네. 이렇게 돼서 문제 세팅에 그 깔끔하게 어떤 더 고려할 부분이 없다는 거를 짚고 넘어가는 태도가 필요했어요. 자, 여기서 그냥 이 정도까지 하고 맞췄다고 나는 맞췄는데 이렇게 해버리면은 진짜 서운한 거예요. 다음에 조금만 더 변형해서 나왔을 때 그대로 쓰러질 친구들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제가 저주하는 게 아니고 정말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튼 gx에서 우리가 a 값이랑 b 값까지 구했어요. 그럼 gx가 요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거야. 그럼 너를 바탕으로 g-1 한번 구해보시면은 g-1은요 마2 마3 곱하기 7이 될 거라서 6, 7에 42로 정답을 구해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사실 뭐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이것도 좀 쫄아버린 게 문제죠. 자, 원래 극한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를 몇 개 좀 정리해 봅시다. 일단 기본적으로 자, 극한에서 어떤 세밀한 관찰은 반드시 수식을 이용하자. 이게 좀 첫 번째 교훈이었다 싶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요 두 번째에서 요거 구할 때 결국에는 좀 세밀한 관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수식을 집어넣어서 관찰해줬죠? 그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결국에 극한에서는 극한 고난도에서는 특이 지점의 관찰이 중요하다. 하자? 하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대놓고 이 절대값이 가장 중요한 장치였기 때문에 그 특이 지점에서 좌극한과 우극한을 체크를 해보는 게 이 문제풀이에 필요한 아이디어 전부였죠? 네, 요런 거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할게요.